사실대로 말한 게 있어요. 예, 해지하겠다는 생각을 안 했다.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후속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에 후속 실행 계획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전시면 진짜 계엄의 조건이고 국가 비상사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국가 비상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군 통수권자로서 후속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 근데 후속 조치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후속 조치가 독재를 위한 거기 때문에 아예 안 했다고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오래 못 갈 거라고 생각했다면서 왜 국회 예산을 끊어?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군사법원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열은 국민에게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 북을 친다는 개념으로 한 메시지 계엄이고 국회가 계엄을 해제해 어차피 반나절 안에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해서 후속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최상목한테 국회 예산을 끊고 비상입법기구 세우라고 한 지시는 뭡니까? 웃기고 있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겸손은 힘들다 최서영입니다. 자 오늘도 모자 썼네요. 네, 모자 썼습니다.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자 윤석열은 개전의 정의라고는 눈꽃만치도 없어.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잠시 후에 하고 1년 만에 탄핵된 조지호 탄핵 후배 이야기부터 합시다. 네. 헌재가 조지호 경찰청장 어제 파면했어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재판관 구인 전원 일치로 의견으로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습니다. 자 언제 탄핵 소추됐죠? 작년 12월 12일에 탄핵 소추됐습니다. 영상 있으면 잠깐 봅시다. 경찰청장 조지호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202표, 부 8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조 청장은 이제 헌재 나와서 자기 변론을 하기를 계엄 선포 뒤에 우발 상황을 대비하려고 경찰 병력을 그냥 경력이지 그것을 네. 경력을 배치했다고 주장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조 청장이 우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를 실행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영상 있으면 봅시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우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유언유법적인 지시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엄 해제 요건을 포함한 국회의 권한 행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이 조지호 청장 탄핵은 여태 우리가 고위공직자 헌정사에서 딱 2명밖에 탄핵 안 했어요. 네. 대통령 2명. 네. 그러니까 대통령을 제외하고 헌정사에 최초로 탄핵되는 고위공직자고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인 결정입니다. 저는 이참에 이 고위공직자 탄핵이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자주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 헌정사에서 탄핵될 만한 공직자가 딱 3명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난 1년 동안만 해도 한덕수 기각됐죠. 감사원장 기각됐죠. 네. 검사 3명 기각됐죠. 윤석열 위에 다 기각됐어요. 네. 누군가 이제 탄핵이 남발되면 안 되지 않냐라고 한다면 그것도 저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라고 보는 게 국회가 탄핵 소추하는 거예요. 이미 그 자체로 매우 드문 일입니다. 국회의원이 150명 이상이 나서야 비로소 탄핵이 된단 말이죠. 네. 남발될 수가 없어요. 이참에 고위공직자가 탄핵 무서운 줄 알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자 그래서 탄핵 사건이니까 주문까지 들어봅시다 한번.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 전시, 사변 또는 적과의 교전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였고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위헌, 위법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하고도 명백히 위헌인 이 사건 계엄을 실행하는 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13분입니다.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면한다. 제가 저분한테 재판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정말요? 답 10년 만에 보니까 반갑네요. 자, 그러고 보니까 저도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러네요, 정말. 예. 자, 탄핵 선배 윤석열은 어제 옥중 편지를 보냈어요. 그렇습니다. 윤석열은 어제 생일을 맞아 변호인단을 통해 구치소 앞을 찾은 윤어게인 지지자들을 향한 옥중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옥중 편지. 네. 윤어게인 영상 있습니까? 생일 축하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생일 축하할 수 있지. 그래요.
그런데 여기다 그 성탄 메시지를 냈는데 핵심이 뭐예요? 윤석열은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웃기고 있네 진짜. 자녀요? 올바른 나라를 물론 대통령일 때도 가상현실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더니 감옥 가서도 그대로예요. 네. 그럴 정신머리가 있었으면 계엄을 안 했겠습니다만은 자신을 대의를 위해 희생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핍박받는 순교자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정신머리로 어제 군사재판에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윤석열은 어제 서울중앙군사법원에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 방해 행사 혐의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거기서 노상원 본 적 없다고 했다면서요. 네, 윤석열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재판 법정에서 처음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웃기고 있네. 아니 이거는 노상원 씨가 네, 그 소위 맥도날드가 롯데리아입니다. 롯데리아 롯데리아 회동했을 때 네. 거기 있던 사람들한테 그런 자랑한 거 보도된 적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구섬회 육군 이기갑 여단장은 지난 6월 2일 법정 증언을 통해 작년 12월 3일 롯데리아에서 대화할 때 노상원이 며칠 전에 대통령을 만났다. 대통령이 나한테 거수 경례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 라고 했다며 자랑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계엄은 경고성이었다, 메시지였다 또 그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국민에게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 북을 친다는 개념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밤에 술 먹고 북을 쳤다면 내가 이해하겠어. 룸싸러 오겠어. 그럼 믿겠는데 국민에게 북을 쳐. 진짜 웃기고 있네. 근데 재판부가 직위원 재판부가 달랐어요. 직위원 재판부라면 그냥 듣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네, 증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 하고. 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 오랜만에 그거 난장판 된 거 개판된 거 다시 한번 영상 봅시다 영상. 직위원 재판부. 자 그런데 재판부가 준비되면 얘기해 주세요. 이 군사법정 재판부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 전시 사변 그런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을 했냐 네, 이게 미끼예요. 윤석열이 그렇다라고 답을 하니까 재판부가 아니 그럼 계엄 요건이 충족이 됐는데 네, 경고성으로요. 그 메시지를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맞습니다. 전곡을 찔렀지. 네, 예. 계엄 요건이 되는 비상사태면은 왜 경고만 하고 반나절 만에 끝난다고 그랬어. 그러자면 행사수절 했는데 들을 필요도 없고. 네. 그리고 재판부가 또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하지 않았으면 당신이 해제할 생각이었어? 또 본질을 찔렀어요. 뭐라고 답했습니까? 윤석열은 내가 하겠다는 생각까지는 미치지 못했다고 왜 답했습니다. 미치질 못해? 반나절 만에 끝난다고 했으면서. 이 정도 생각도 못했을까요? 아유, 반나절 만에 끝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당연히 국회가 해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미쳤다고 헬기를 보내? 그리고 물을 부시고 의원을 끌어내라고 하고 네, 근데 이제 변명하다가 사실대로 말한 게 있어요. 예, 해제하겠다는 생각을 안 했다.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후속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에 후속 실행 계획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전시면 진짜 계엄의 조건이고 국가 비상사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국가 비상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군 통수권자로서 후속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 근데 후속 조치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후속 조치가 독재를 위한 거기 때문에 아예 안 했다고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올해 못 갈 거라고 생각했다면서 왜 국회 예산을 끊어? 국회 예산 끊고 비상 입법기구 설치하라고 네. 기재부 장관한테 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최상목 쪽지 남아 있잖아. 이거 뭐야 이거 그러면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이런 대도 않는 변명을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이렇게 들어줘야 한다는 자체가 모욕이에요. 우리 공동체. 네, 직위원 판사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직위원 판사 재판 다시 한번 봐요. 변호인들이 큰 문제는 재판장의 소송 지위에 전혀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증거 법칙을 운운하면서 사실상 이게 직업법관을 폄하하는 듯한 증인에 대한 증언 능력까지도 폄하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주신 분이 1시간 반을 가는 이런 반복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지금 변호인께서 뒤에서 궁시렁 되듯이 말씀만 하셔서 궁시렁거리. 그렇습니다. 궁시렁거리. 아니 상대편 말. 아니 저희가 그런 말씀 드리면 저작거리의 시정작가도 아니신 저희는 변호사님들께서 항상 계속 뒤에서 궁시렁대고 여섯 번씩 계속해서 무슨 얘기하고 탑법원에서 진짜 한심해요. 그거만 진짜. 있습니다. 않습니까? 이런 식의 주신 분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 소송 지원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만 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자 와중에 이제 대법원이 내란 재판부 법안을 지금 국회에서 만들고 있는데 대법원이 내란 외환 외교를 어제 만든다고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이 형법상 내란, 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의 전담에 집중 심리하는 전담 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예규를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1년 전에 했어야지. 그렇죠. 1년 전에 했어야 되는데 이 법조 출신 의원들과 이 내용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 브리핑 시간에서는 판사 출신인 법사위 추미애위원장의 이 예규에 대한 반응으로 일단 가름하겠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어제 법원 행정처장 앞에서 이 예규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데 이거 들어보면 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구나 싶어요. 자 들어봅시다. 처분적 법률이 위헌입니까? 원칙적으로는 해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네, 있고 그러면 그렇게 예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까? 뭐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제 허용된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것이 적용되기 어려운 헌법적인 언제 합헌이라는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제가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상식입니다. 천대엽 행정처장님은 형사법의 대가로 알려져 계십니다. 답변을 회피하시는 거죠. 96 헌가 2 결정문입니다. 개별 사건 법률, 이른바 처분적 법률은 원칙적으로 위헌이나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무엇에 대한 결정문입니까? 바로 12.12 및 5.18 특별법에 대해서 공소시효의 진행에 장애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판사가 심리할 때 법원의 판단입니다. 개별 법률 금지 원칙, 이른바 처분적 법률 원칙이 법률 제정에 있어서 입법자가 평등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규범이 개별 사건 법률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적일 수 있다. 왜 공소시효를 배제했겠습니까? 무려 17년 동안 행사를 하지 못할 장애 사유가 있었던 거죠. 공포 정치로 인해서 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것을 용기 있게 재판해줄 판사도 없었던 것이고 97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들이 내란범이다. 내란 목적 살인을 저질렀다 했을 때 비로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헌재도 합헌이다라는 결정을 내린 건데 그거 다 역사 교훈을 다 까먹으시고 국민들은 역사적 교훈을 한 번도 잊은 바가 없이 이 여의도 의사당 대로에 나와서 국회의원을 도왔어요. 그런데 대법원장님과 법원행정처장님은 시민들은 앞다투어 나오는 그 시각에 편안하게 고급 승용차 타시고 회의를 하셨어요. 계엄을 인지를 하고 이상기획관이 다 연락했겠죠. 합헌일 경우에 사법행정권이 몽땅 다 군의항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러 가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1년이 훨씬 지나서 이 예규 하나 내놓고 국민 저항을 막으려고 하십니까? 국민과 싸우시겠다는 겁니까? 자 이게 어려운 용어인데 처분적 법률 안 된다. 네. 별 내용도 아니에요. 그냥 법은 불특정 다수에게 똑같이 적용돼야지 특정 사건에 다르게 적용되면 안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공소시효 중지된다 그러면 중지돼야 되는 건데 공소시효가 끝났으면 끝났어야 되는 건데 12.12는 특별하게 그 기간 동안은 독재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 중지된 걸로 판단한다. 꼭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네. 보통은 위헌이지만 그럴 때 위헌이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데 다 뭉뚱그려서 다 위헌이라고 한다고 지금 타박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이 사안은 잠시 후에 법조인을 모시고 더 얘기 나눠보기로 하고. 네. 근데 여론조사코 출동 명령을 받고 벙커로 오지 않고 저희 여기 사무실 저희는 벙커라고 부릅니다. 벙커로 오지 않고 다른 데서 시간을 보낸 방첩사 대령이 징계 예보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의하면 계엄 당시 여론조사코 출동 명령을 받았지만 현장에 가지 않고 반포 한강공원 일대에서 시간을 보낸 유 후보 방첩사 대령이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저도 그 기사는 봤는데 그 기사는 이 사람은 징계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뉘앙스의 기사였는데 네. 그래서 이 사안이 이제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 등장했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그 영상 잠깐 봅시다. 가라니까 어쩔 수 없이 가긴 했는데 막상 실행을 하는 데서 많이 망설여서 어디 뭐 컵라면 사 먹고 시간 끌고 놀았다든지 일종의 태업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탄핵 판결을 할 때 소극적 대응으로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판결도 했고 실제로도 보면 그건 사실은 매우 어려운 결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명령 불복종으로 처벌될 수도 있는 일인데 어쨌든 그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도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었을 건데요. 어쩔 수 없이 출동을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이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한 중간 간부 또는 일선 장병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오히려 포장해야 된다. 이렇게 저도 얘기했는데 네. 지금 어디 기사에 난 걸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서 징계위에 해부했다고.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날 01시 1분에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을 했습니다. 그때 그 인원의 하급자가 대령님, 과장님 지금 계엄이 해제가 의결됐으니까 우리는 출동하면 안 됩니다. 나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 이미 의결된 다음에? 그럼 2차 계엄을 준비로 간 건데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와 가자.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은 맞고 반 이상은 틀리는 겁니다. 일각에 알려진 내용하고는 약간 좀 다릅니다. 그건 이제 새로운 팩트인데 제가 모르든 또 우리 국민들께서도 모르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잘 설명을 하시고요. 네. 어쨌든 초기의 명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갔다가 그런 실행을 안 한 그런 경우는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계엄이라는 게 다층적, 이중적 이 내포가 많이 있기 때문에 평면적으로 봐서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어쨌든 조사 과정에서 잘 가려서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세심히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엄 해제된 이후에 군을 보냈다. 네. 2차 계엄을 하려고 했던 건데 큰일 날 뻔했어 우리 막내. 그러니까요. 근데 참네. 근데 이제 안규백 장관 얘기로는 해제했기 때문에 아예 안 가야 되는데 일단 뿌리치고 나왔다. 예, 그걸 문제 삼는 건데 이제 대통령 말처럼 징계를 해야 한다면 해야 하겠지만 동시에 억울한 경우는 생기지 않도록 잘 살펴서 다뤄야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네. 자 그리고 업무 보고 어제도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장면 하나 같이 보려고 하는데 효창공원 관련이거든요. 이 영상을 보고 얘기하죠. 영상부터 봅시다. 효창공원 앞에 효창 운동장 있죠. 있습니다. 나중에 운동장 만든 거죠. 윤봉길 의사하고 백정기 의사 324 묘역을 김구 선생님께서 생존에 46년도에 일본에서 봉안해서 묘역이 먼저 생겼습니다. 뭐 묘역이 먼저 생겼고 거기다 운동장을 지은 거죠. 네 맞습니다. 운동장이 나중입니다. 운동장을 철거하고 공원을 만들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동네 주민들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이 효창 운동장을 철거해서 공원으로 복구를 하고 거기 주민들이 또 뭐 사용하면 되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 돈이 얼마나 들까요? 효창공원은 좀 내비두고 그 이외의 지역을 국립묘지화하는 방법들을 검토해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운동장까지 포함시키면 추가 비용이 얼마나 더 들까? 총 사업비가 그때 1,798억이었습니다. 운동장까지 포함해서? 네. 공원 소유자는 누구? 공원 소유자는 서울시입니다. 국가와 서울시가 5대5로 부담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자. 근데 문제는 주민들의 민원이겠네요. 거기에 이제 게이트볼드장도 있고 배드민턴장도 있고 효창 운동장의 관중석 뭐 이런 건 제거하고 나머지는 좀 정비를 해가지고 게이트볼장도 쓰고 그런 것들을 이제 주민들과 같이 공론을 하는 산책로도 쓰고 뭐 그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왜 이거 뭐 언론에 보도 크게 된 것도 아닌데 저는 저 장면을 보고 인상적이었냐면 부처마다 지역마다 아주 오래된 안 풀리는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네. 그런 일들은 대체로 그 관계된 이해 당사자들이 결사 반대한다거나 의견 일치를 못 보는 경우거든요. 효창 경우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거긴 오랫동안 우리가 여가의 장소로 쓰던 것이다. 평생 그랬다. 그걸 없애지 마라. 그럴 수 있죠. 그 장소를 이제 공원 묘지화한다고 하면 반대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오랜 세월 꽉 막혀 있던 갈등을 풀라고 공직자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걸 자신의 책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안 건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계곡상인 경기도지사 그 이전에도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수십 년간 안 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배째게 누워버리니까 계곡상인들이. 그런데 그런 걸 풀라고 공직자가 있는 거다. 그래서 저 문제를 꼭 찍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대통령 권한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나? 이런 걸 알아보는 거예요. 저런 태도는 누가 가르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저거 보면서 어디서 저런 에너지가 나오나 몰라. 나 같으면 골치 아픈 걸 안 하고 싶을 텐데 그런 걸 하라고 대통령이 공직자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저런 거는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공지사항이 하나 있어가지고 공지 하나 하고 오늘 마무리 브리핑 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제가 출장을 갑니다. 네. 그래서 다음 한 주는 정준희 교수 비롯해서 저희 진행자들이 돌아가면서 대타를 하게 됐는데 왜 출장을 하느냐? 파리에 식당을 하나 열려고요. 아. 네, 파리에 식당을 왜 하냐면 제가 배낭여행 1세대예요. 네. 우리나라 여행 자유화가 언제 된 줄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89년. 막내 언제 태어났어요? 99년입니다. 89년. 그 10년 전에 그전에는 여행을 마음대로 못 다녔어요, 우리나라가. 89년에 여행 자유가 되고 바로 제가 배낭여행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돈이 없던 시절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노숙을 했겠지. 네. 요즘 뭐 배낭여행 간다고 누가 노숙하겠습니까? 그때는 노숙이 흔했어요. 그래서 파리에서는 한 공원에서 제가 노숙을 했거든요. 노숙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언젠가 돌아와서 여기 식당 하나 열어야 되겠다. 그때 맛있는 식당 하나 열어야 되겠다. 배가 고파서도 그랬겠지만
그때 제대로 된 한국 음식점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35년 만에 돌아가서 노숙했던 그 공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공원 바로 앞에 작은 식당 하나를 얼마 전에 계약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김치찌개하고 된장찌개만 먹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조선 간장에다가 현재 신선한 재료로 컨템포러리 한식 금요미식회에서 왜 김정수 기자가 만들었던 음식들 있지 않습니까? 엄청났죠. 네. 제가 계속 먹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이제 일주일간 만들어냈던 음식이잖아요. 다 우리 양념과 재료로. 근데 우리 양념과 현지 재료로 금요미식회 파리점을 엽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가서 제가 생각한 인테리어가 있거든요. 네. 예. 머릿속에 꺼내서 보여줄 수도 없고 해가지고 가서 인테리어도 하고 그래서 봄에 열 생각입니다. 이번 봄에요. 이번 그렇죠. 네, 내년에. 내년. 그래서 이 파리점 제대로 들어가면 전 세계 다른 도시에도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장을 간다. 자, 출장 가서 오픈하면은 막내 PD도 한번 휴가 가요. 예. 감사합니다. 일주일 있으면 돌아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지방선거 서울시장 여론조사에 이어서 부산시장 여론조사를 저희 하거든요. 네. 예, 그거 박시영 대표하고 얘기 나눠볼 테니까 막내 PD는 들어가요. 가겠습니다. 네. 겸손은 힘들다 최서영이었습니다.